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월가월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진행의 정정입니다. 네, 신정호입니다. 네, FOMC 특집으로 준비한 월가월부 글로벌 경제 초미의 관심사 빅 이벤트죠. 이틀간 진행됐던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막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Howard Schneider with Reuters. Thank you. So noting that the 네, statement 하워드 dropped the 슈나이더 reference to 로이터 기자입니다. sufficiently 네, restricted. 이번 성명서에서 충분히 제약적이라는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경제 전망 지난 3월에 나왔었는데 5에서 5.25%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종 금리에 지금 도달한 것인가요? 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지 최종 금리에 도달을 했는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보고선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지난 3월에 경제 전망 요약에서는 당시 연준 위원들의 그 전망치 중간값이 중간값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준이 최종 금리라고 말씀드리려면 6월 회의에서의 상황 봐야지 공식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들어오는 데이터들, 진행 상황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좀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확인 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네,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이 신용 여건들 관련해서 슬로스 서베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슬로스 서베이를 보면은 은행의 40에서 45% 정도가요. 신용 긴축,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연준은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지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5월 8일에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금융 상황에 대한 연준의 판단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데이터들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지북에서나 아니면 은행의 어닝 컨퍼런스 콜에서도 보셨다시피요. 일부 은행에서는 현재 지금 대출 기준을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모습,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닉 티모로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입니다. 작년 말부터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얘기해온 것이 정책 효과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이 통화 정책 회의에서 이런 정책 효과들을 확인을 해오고 계신데요. 자, 이번 금리 인상 단행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책 효과를 확인을 하셨는데 여기서 뭐 동결하지 않고 25bp를 인상한 데에 대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유는요, 통화정책,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까지 올리고 그 금리 또 동결을 통해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물가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툴을 활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2%, 물가 인상률 2%라는 부분인데요. 속도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정책들의 효과를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면밀히 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적절한 균형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죠. 물가를 충분히 잡지 않는 데 대한 리스크 대비 또 경기 둔화의 리스크 간의 균형점을 맞추는 일.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은 그 균형점을 맞추는 데 찾아가는 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봐야지 최종 금리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 하워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면은 그 시기가 다음 FOMC, 6주 후의 FOMC보다 더 많은 기간이 걸릴 수 있을까요? 확언을 주시는데요. 최종 금리에 대한 판단은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 데이터들은 늘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물가가 내렸다가 다시 반등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난 2021년 3월 이후에도 여러 번 반복이 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몇 달간의 데이터들 정도는 확인을 해야지 확실한 추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한 1년 기간 동안 500bp 그러니까 5%포인트를 금리를 올렸는데요. 실질 인플레이션은 그 명목 인플레이션에서 1년간의 인플레이션을 뺀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의 인플레이션이 3% 수준이라고 볼 때 그러면 실질 인플레이션 2%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중립금리에 근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화 긴축 정책이라는 것은 또 금리에 민감한 이런 섹터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용 긴축 여건에다가 현재 지금 금융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용 긴축적인 부분들, 게다가 여기에 QT까지 더하면요, 최종 금리에 가까워왔다 혹은 도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여지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마이클 미키 블룸버그 라디오 TV 기자입니다. 향후 연준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구하겠습니다. 경제를 보실 때요, 좀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경제 전망을 함께 넣어서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금리 인하 완전 배제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정책 금리에 있어서요, 저희는 들어오는 데이터들 뿐만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함께 혼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전망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요, 여기에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과 임금, 그리고 경제, 노동시장의 데이터들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특히 향후에는요, 또 6, 7주 이후에도 향후에는 앞으로 그 신용 긴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신용 대출의 기준이 은행권에서 현재 지금 좀 타이트하게 대출 기준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가용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신경을 쓰면서 갈 것입니다. 통화 정책에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네, 지난 14개월 동안 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한 만큼 저희가 운신의 폭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또 연준의 대차 대조 축소도 해가고 있고, 또 신용 여건도 그 평소보다는 훨씬 더 긴축적으로 가져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볼 때 저희가 현재는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대처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 통화 정책 얼마나 제한적인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책 시차가 큰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저희가 이러한 조치들을 취한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오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달성하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준의 생각은 인플레이션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요, 앞서 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을 돌이켜 봤을 때 비주거 서비스 물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따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수요가 좀 내려오고 고용 시장에서의 둔화가 저희가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 이런 지표들이 확인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금리 인하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네, FOMC 기자회견의 주요한 부분들 저희가 살펴보고 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잘 정리를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성명서에서 충분히 제약적인 기조에 도달하기 위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점에서는 이제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이 좀 멈췄구나 정도인데, 네. 앞으로 6월 그리고 남아있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내지는 인하할지는 고용이라든지 임금, 특히 지방은행발 신용 상태에
의한 어떤 대출 그로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6주 후에 있을 6월의 금리 인상과 인하를 결정하겠다라는 거를 조금 불확실성하게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했고 급등했다가 또 다시 되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은 금리를 올렸지만 6월은 데이터를 보고 가겠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짧기 때문에 네. 멈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자주 지금 나온 단어가요. ongo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네.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 확인을 했습니다.